다음으로는 학습 데이터를 처리하는 여러 단계를 코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서 살펴보는 코드는 우리가 실제로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실제로 이 코드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라기보다는, 그리고 이 코드의 그 세부적인 문법을 이해한다라기보다는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요. 오히려 이 코드를 보면서 워드2백에서 학습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통해서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말뭉치가 만약에 하나의 말뭉치가 한 문장이 들어갔어요. 한 문장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C4를 돌린다라고 하면은 몇 번의 학습이 이루어지냐면 say라는 이게 맨 왼쪽 단어는 맥락을 두 개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뭐 여기 있는 단어는 왼쪽 맥락이 없고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점은 오른쪽 맥락이 없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U를 맨 끝에 있는 마침표를 포기하고 나면 say, goodbye, and I say hello 이렇게 총 6번의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이 6번에 대해서 얘가 중심 단어일 때의 맥락은 양옆에 있는 애들, 즉 얘네를 가지고 타겟이 얘가 되는 거고요. 요런 학습이 한번 있게 되겠고, 또 아래를 볼까요? 아래를 보면 hello를 타겟으로 예측하기 위해서 say와 마침표가 있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얘네에 대해서 일단 전처리를 할 텐데, 코퍼스 말뭉치가 있는데 얘네를 가지고 단어 아이디를 만들려고 해요. 단어 아이디를 만드는데, 단어 아이디를 만드는 걸 하는 건 큰 어려운 작업은 아니고요. 자, 얘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만약에 얘가 나온 순서대로 0번 단어예요. 0번, U는 0, 그 다음 1, 2, 3, 4 한 다음에 얘가 이제 5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say는 아까 이미 나왔었잖아요. say라는 단어가 id를 부여받았죠. 그럼 say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5가 되고 6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즉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id를 부여하고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앞에 있었던 id를 그대로 기억을 해서 반환해주는 그런 기능을 프리프로세스에서 이제 구현을 했고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께 미리 커먼에 있는 util에 있는 프리프로세스라는 곳에서 제공을 다 했습니다. 아마 커먼이라는 폴더, 배포해드린 커먼이라는 폴더 안에 util.py라는 파일이 있고요. 그 파일 안에 프리프로세스라는 함수가 요 내용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임포트를 하고요. 임포트를 한 다음에 입력 텍스트로 말뭉치가 원래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하겠지만 이렇게 간단한 한 문장짜리 말뭉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프리프로세스라는 데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을 한 다음에 보면 코퍼스도 반환을 하고요. word2id도 반환을 하고요. id2word도 반환을 합니다. 요 세 가지를 한번 다 뽑아 볼까요? 잠시만요. word2id는 뭘까요? 자, 얘네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 코퍼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를 id별로 0, 1, 2, 3, 4, 5, 6, 7이 쭉 가는 게 아니고요. 0, 1, 2, 3, 4까지 오고 나서 그 다음 say가 올 차례인데 say는 아까 이미 1이었잖아요. 그래서 1, 5, 6 이렇게 말뭉치에 어떤 단어들이 사용됐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word2id와 id2word는 딕셔너리인데 키와 밸류가 바뀌어 있는 것만 차이가 있네요. 자, word2id는 u라는 단어는 0이야. say라는 단어는 1이야. 이렇게 단어들에 대한 키 값을 id 값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id2word는 0번 id에 해당되는 단어는 u, 1번 id에 해당되는 단어는 say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얘를 이제 프리프로세스에서 구현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리프로세싱이 됐으면 숫자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아까 위에서는
말뭉치가 있을 때 맥락이 you와 굿바이면 타깃이 say다. 자, you와 굿바이가 say를 예측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위에서 이제 프리프로세싱을 통해서 단어를 말뭉치를 숫자로 바꿨기 때문에 id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는 0과 2의 타겟은 1이다. 1과 3의 타겟은 2다. 그리고 여기쯤 보면은 여기 아까 say가 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4와 5가 예측하는 것은 1이다. 4와 5가 뭐였죠? 자, 여기 있네요. I와 hello가 예측하는 것은 say다. 그럼 I say hello에서 나온 모양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맥락과 타깃을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만들 함수는 이 함수도 역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만 보고 넘어갈 건데요. 얘를 구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맥락과 타깃의 쌍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선 맥락과 타깃으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얘가 워드2백에 입력과 타깃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입력이 뭐일 때 타깃이 뭐다 라는 거를 만들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입력을 할 때 우리가 요 코퍼스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요 코퍼스를 넘겨주면 지금 요 그림에 나온 역할을 수행하는 게 create context 타겟인데 0, 1, 2, 3, 4, 1, 5, 6을 넘겨주면 0과 2를 가지고 1 예측하고 또 1과 3을 가지고 2 예측하고 요런 쌍을 만들어주는 게 이 함수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코퍼스도 넘겨줘야 되겠고 윈도우 사이즈를 얼마로 할 거냐, 즉 중심 단어의 왼쪽으로 몇 칸, 오른쪽으로 몇 칸까지를 맥락이라고 할 거냐를 우리가 정해주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윈도우를 1이라고 하면 좌우에 1씩이니까 맥락은 2가 되고요. 윈도우를 2라고 하면 좌우에 2씩이니까 맥락이 4가 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만들어주면 이 함수가 반환하는 거는 자, 요렇게 말뭉치를 넘겨주고 윈도우 크기를 지정을 해주면 맥락과 타겟을 numpy 배열 형태로 넘겨주게 되는 게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윈도우 사이즈에 대해서 우리가 디폴트 값을 1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윈도우 사이즈를 우리가 정해주면 뭐 3이다 4다 정해주면은 그 역할을 하겠지만 정해주지 않고 비워두면은 기본값으로 윈도우 사이즈는 1, 즉 맥락은 2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의 함수를 역시 util 안에 만들어 놨습니다. common이라는 폴더에 util.py라는 그런 파일이 있고요.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preprocess라는 함수도 있고 create context target이라는 함수도 들어 있습니다. 한번 얘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일단 create context target이라는 것까지 같이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입력값을 넣고 아까 preprocess 함수를 돌려서 corpus word to id, id to word를 다 받은 거는 아까 다 했던 부분이고요. 걔를 create context target이라는 함수 안에 우리가 받은 corpus를 집어넣고 윈도우 사이즈를 1이라고 주게 되면은 얘가 반환하는 값이 context와 타겟을 반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은 아까 프린트를 해본 건데 참고용으로 찍어 볼 거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두 개의 출력이 이번 코드에서 보게 될 출력이 되겠습니다. 즉 아까 봤던 말뭉치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얘네들이 어떤 단어였는지 참고로 한번 뽑아준 거고요. 그 다음에 맥락과 타겟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신경망의 인풋으로 얘네가 들어갔을 때 타겟은 얘가 될 거고요. 얘네가 들어갔을 때 타겟은 얘가 될 거고 이렇게 이제 학습을 시킬 준비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맥락과 타겟을 영어 단어로 나타낼 수는 있었지만 얘네를 우리가 숫자로 나타내는 즉 ID 단어의 ID를 따서 그 ID로 맥락과 타깃을 표현하는 것까지가 지금 한 일이잖아요. 얘네들을 원핫 인코딩으로 바꾸는 게 지금 이제 보여주는 함수가 하는 일입니다. 보면은 0하고 2가 들어가서 1이 나온다라는 거를
자, 얘가 0을 나타내는 원핫 인코딩이고요. 얘가 2를 나타내는 원핫 인코딩이고요. 얘가 1을 나타내는 원핫 인코딩이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미니 배치를 쓰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졌는데, 만약에 6이라는 게 없었다라고 해봐요. 6이라는 게 없었다면은 7차원, 자, 단어 하나를 7차원으로 나타냈었잖아요. 7차원으로 나타낸 원핫 인코딩 단어 벡터를, 자, 다시 볼까요? 7차원으로 나타낸 원핫 인코딩 벡터를 인풋에서 단어가 맥락이 두 개니까 두 개를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타겟은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6개 있잖아요. 자, 이런 게 6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니 배치로 6개를 집어넣기 때문에 6개씩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해석을 하면 6개의 학습을 시킬 건데, 그때 입력이 2개가 들어가고 각각의 단어는 7차원으로 표현이 되는데, 출력에도 6개의 학습이니까 타겟이 6개가 있게 되는데 각각의 단어는 7차원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 이것도 우리가 정의하는 함수는 보면은 입력으로 코퍼스를 넘겨줘야 되겠고요. 그 코퍼스를 넘겨준 다음에 걔네를 원핫 인코딩으로 바꿀 때 얘를 몇 차원으로 바꿀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원핫 인코딩에서 차원의 수는 어휘의 수라고 했었죠. 단어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100개면 100차원. 아까 같은 경우는 총 7개 단어 가지고 돌려 쓰고 있기 때문에 7차원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코퍼스와 함께 어휘 수를 넘겨주게 되면 입력받은 코퍼스에 대해서 원핫 표현을 반환을 해준다 라는 게 요 함수가 되겠고요. 요 함수도 역시 커먼 폴더의 util.py라는 파일에 convert 원핫이라는 함수로 구현을 해 두었습니다. 자, 해서 얘를 한번 실행을 해 보면 달라진 부분은 어디 있나요? 달라진 부분은 convert 원핫을 import 하는 부분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아까 했던 일을 다 한 다음에 word to id, 뭐 id to word도 상관이 없고 word to id도 상관이 없는데 word to id 아까 그 딕셔너리였잖아요. 그 딕셔너리 안에 몇 개나 들어있느냐 단어들이 해서 보캐뷸러리의 사이즈를 구해내게 됩니다. 얘를 가지고 이제 원핫 인코딩의 차원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convert 원핫을 얘는 입력을 맥락을 집어넣어서 입력 벡터로 사용하는 거고요. 얘는 타겟 벡터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는지 보면 컨텍스트는 아까 뽑았던 입력이 되겠고요. 자, 맥락들. 보캐뷸러리 사이즈는 차원의 수를 사용하겠죠. 그리고 타겟, 아까 볼까요? 컨텍스트와 타겟이 어디 있었죠? 자, 여기 있잖아요. 컨텍스트와 타겟 보면 얘가 컨텍스트고 얘가 타겟이 되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애가 요렇게가 타겟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컨텍스트를 집어넣어서 걔를 원핫으로 바꿔주고요. 타겟을 집어넣어서 원핫으로 바꿔주는 게 보면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컨텍스트를 먼저 찍어보면 첫 번째 여기 두 단어 들어가죠. 두 단어 이렇게 6번의 배치가 들어가게 되고요. 타겟도 한 단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즉 서로 쌍이 맞아서 얘네가 맥락으로 들어갈 때는 얘네가 타겟이 되는 거고요. 또 얘네가 맥락으로 들어갈 때는 얘가 타겟이 되는 이런 형태로 학습 데이터를 구현하는 준비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학습 데이터에서 말뭉치가 들어가면 그 말뭉치로부터 맥락과 타겟을 뽑아내고요. 그 맥락과 타겟을 id로 변환을 해내고요. 그 id로 변환한 거를 원핫 인코딩으로 표현하는 것까지가 학습 데이터 처리에서 우리가 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또 활용하면서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 오늘 배우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쭉 들으시고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이구나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시기는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혹시 아니면 그 전에 다른 곳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워드2백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들으신 공부하신 게 있으면은 이번 수업을 들으시면서 한번 정리하고 전체를 잘 퍼즐 조각을 껴맞히는 형태로 수업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15 모델을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구현할 신경망의 전체 구조 그림은 아까 봤던 그림이에요. 아까 봤던 그림인데 소프트맥스랑 로스가 원래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맥스 끝나고 나서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구할 때 이 정답이 사용된다고 했는데 구현상의 편의를 위해서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로 표현을 한다 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림입니다. 자, 그럼 심플 C5에 대해서 왜 심플 C5라고 했냐면 사실 지금 설명드린 내용과 조금의 아이디어를 보태서 간단한 C5를 만들었는데 얘가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지금 이대로만 하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더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에 대해서도 좀 손볼 것이 있고요. 또 네거티브 샘플링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야 되고 해서 그게 이제 진정한 C5가 되겠고요. 우리는 그걸 아직 구현하기 전이니까 심플 C5라고 하게 되는데 심플 C5는 처음에 이니셜라이즈를 하게 되고요. 이니셜라이즈는 워드2백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랜덤하게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forward는 인풋 값과 또 웨이트들을 잘 조합을 해서 스코어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교차 엔트로피를 구하는 것까지가 forward가 되겠고요. backward는 우리 지금 전혀 다루지 않았어요. backward는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구해봤더니 오차가 너무 크다. 그러면 전파 백워드로 전파해서 웨이트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 백워드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초기화와 포워드, 백워드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중요하게 활용해야 될 것들만 살펴보면 초기화 메서드에서는 처음에 어휘수를 몇 개를 사용할 건지 그리고 히든 레이어의 노드를 몇 개를 표현할 건지, 즉 단어를 몇 차원 벡터로 압축할 건지를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얘가 우리가 입력한 요 값들에 근거해서 가중치 행렬을 생성해 주겠죠. 입력단의 가중치 행렬, 그리고 출력단의 가중치 행렬을 생성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멤멀 레이어를 입력단에 두 개를 만들어 주고요. 입력단에는 왜냐하면 아까 그 맥락이 두 개인 경우에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받을 거잖아요. 그리고 출력단에 멤멀 레이어 하나, 그리고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 이 부분도 이제 새롭게 계층이 추가되게 됩니다. 입력 레이어는 지금 맥락에서 우리가 타깃 단어가 있을 때 맥락을 좌우에 하나만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된 거고, 만약에 맥락을 4개를 사용한다. 그러면 멤멀 계층은 4개를 생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처리를 위한 부분이라서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렇게 초기화 메서드로 초기화를 위해서 심플 C5 안에 다시 심플 C5에서 우리가 이니시에이트와 포워드와 백워드를 구현을 해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심플 C5 중에 이니시에이트 하는 부분에 대한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코드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포워드 부분은 우리가 오늘 제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살펴봤던 부분인데, 네, 파라메타로 맥락과 타깃을 받습니다. 맥락과 타겟을 받고요. 물론 이 앞단에서 요 맥락과 타겟을 잘 만들어 놨겠죠. 그 코퍼스를 가지고 맥락과 타겟을 만들어 놨을 거고, 맥락과 타겟을 받아서 여차저차 네트워크를 구하고 스코어를 확률로 변환시킨 다음 교차 엔트로피를 구해서 그 로스를 반환하는 것까지가 포워딩에서 사용해야 될 일들이 되겠습니다. 맥락은 3차원 배열이고요. 여기 있죠. 맨 앞에는
미니 배치의 수가 6개라는 거고요. 자, 여기 있네요. 맨 앞에는 미니 배치의 수. 맥락을 2개를 썼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원핫 벡터가 7차원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6 곱하기 2 곱하기 7이 된 거고요. 타겟은 한 차원이 더 줄어들죠. 맥락은 3차원이고 타겟은 2차원이 되겠습니다. 보면 맨 앞에 미니 배치수가 있는데 아까는 맥락에는 단어가 2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4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타겟은 항상 하나잖아요. 그래서 한 차원이 빠지게 돼서 원핫 벡터 7차원짜리 해서 6 곱하기 7의 배열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녹아 들어간 게 마찬가지로 simple-c보라는 그 클래스 안에 있는 forward라는 함수가 되겠고요. 이 forward가 하는 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렇게. 네. 왜 이렇게 단순해졌냐? forwarding을 하기 전에 프리프로세싱에서 많은 일들을 이미 해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전파에 대해서는 지금 이 그림에서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방향으로 추론이 이루어지면 이쪽이 상류가 되고 이쪽이 하류가 되잖아요. 하류에 있는 이 빨간색 선을 보면 회색 선이 순전파, 빨간색 선이 역전파가 되는데 빨간색 선을 보면 1이라는 로스가 하류에서 결과적으로 나왔다면은 얘네들의 상류에서는 얼마씩의 로스를 책임져야 되는지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과정이고요. 사실은 얘가 하나하나씩 계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연쇄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연쇄 법칙은 합성 함수에 대한 미분 법칙인데 합성 함수 전체의 미분을 개별 함수의 미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이런 법칙이고요. 그래서 신경망 전체의 미분, 이 신경망 전체의 미분을 각 노드에서 다시 신경망 전체의 미분을 각 노드에서 국소적으로 미분을 계산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연쇄 법칙, 영어로는 체인 룰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서 그렇게 이게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니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역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요. 우리는 그 역전파를 구현해 놓은 코드가 있겠거니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심플-c보호 모델에 대한 학습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보호 모델 역시 신경망의 일종이기 때문에 신경망의 학습과 완전히 동일하고요. 얘는 commons이라는 폴더에 train.py라는 파일에 학습 과정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들을 갱신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역전파를 깊게 다루지 않았잖아요. 역전파하는 과정에서 옵티마이저가 필요합니다. 이거 좀 점점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선택지들이 있게 되고요. 그것들을 이제 옵티마이저에서 구현을 해놨는데 우리 이그젬플에서는 아담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옵티마이징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트레이너라는 클래스가 있어서 얘는 하는 일이 뭐냐면 학습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에서 미니 배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데이터가 많으면 이번에는 얘네를 돌릴 거야. 이번에는 얘네를 돌릴 거야. 이런 식으로 미니 배치를 선택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기울기 산출이라든가 옵티마이저에 넘기는 부분은 역전파에 관련된 부분이라 따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고 나면은 그 결과값은 맨멀 계층에 있는 변수 wordBacks라는 데에 저장이 되게 돼서 이 결과값이 곧 단어의 밀집 벡터,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그 단어의 분산 표현이다. 즉 우리는 얘를 돌리고 나서 이 코드를 돌리고 나서 워드백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뽑아내면 단어의 벡터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해서 실제 코드를 돌리기 전에 에폭이라고도 하고 에포크라고도 하는데 이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에폭은 뭐냐 하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몇 번이나 반복할 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전체 데이터가 2만 개 있잖아요. 그럼 2만 개 데이터를 쓰면 1 에포크가 지난 거고요. 2만 개 데이터를 쓰고 다시 한번 2만 개 데이터에 또 돌리면은 2 에포크가 지난 겁니다. 당연하죠. 2만 개를 한 번 다 썼으면 1 에포크, 두 번 썼으면 2 에포크, 10번 썼으면은 10 에포크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들이 헷갈리게 되냐면 미니 배치랑 섞여서 이해를 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자, 예를 들면은 전체 데이터가 2만 개 있는데 얘네를 한꺼번에 돌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추론 기반에서는 한꺼번에 돌리는 게 아니라 일부만 뽑아서 돌려요. 자, 200개를 뽑아서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100분의 1밖에 안 쓴 거잖아요. 해서 이런 식으로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하면은 얘는 이제 몇 번을 뽑을 수가 있나요? 2만 개 데이터에서 200개씩 뽑아낸다고 그러면은 총 100번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니 배치가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해서 100번이 돌아가야만 그때 전체 데이터 한 번을 소진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니 배치를 100번 돌렸을 때가 1 에포크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한 번 다 썼으니까. 근데 만약에 미니 배치를 100번이 아니라 1000번 돌렸다. 그러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10번 돌아간 거기 때문에 10 에포크가 되는 거죠. 자, 요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에포크가 한번 끝날 때마다 미니 배치를 재구성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전체 데이터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첫 번째 미니 배치, 두 번째 배치, 세 번째 배치, 네 번째 배치, 다섯 번째 배치 이렇게 해서 1 에포크가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 뭐가 걸릴지 몰라요.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 배치가 그 에폭이 진행될 때마다 계속 똑같은 미니 배치가 나오면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폭이 한번 끝날 때마다 미니 배치의 구성이 이렇게도 됐다가 이렇게도 됐다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해서 미니 배치와 에포크의 관계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돌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파라메타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윈도우의 사이즈는 1로 두었다라는 거는 맥락이 2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히든 사이즈가 5다라는 거는 은닉충의 노드 수가 5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잘 정확히 알아두셔야 될 게 세부적인 지금까지 구현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결국 돌아갈 거고요. 우리는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겠죠. 자, 윈도우 사이즈가 1이다라는 거는 중심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서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를 썼다란 얘기고요. 그래서 맥락이 2란 얘기입니다. 맥락을 늘리려면 얘를 늘려야 되겠죠. 히든 사이즈가 5라는 얘기는 은닉충의 노드 수가 5, 즉 뉴런이 5라는 거기 때문에 단어 하나를 5차원으로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치 사이즈가 3이다라는 거는 한꺼번에 3개씩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맥락이 2개짜리였잖아요. 맥락이 2개에 타겟을 하나 예측하는 건데 요게 3개가 한꺼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예로 볼까요?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한 세트가 있잖아요. 데이터가 이렇게 한 세트가 있어서 얘네가 지금 데이터가 총 몇 개가 있는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 거예요. 입력과 출력의 쌍이 6개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미니 배치가 3개다라는 거는 요렇게 돌리고 요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미니 배치 1, 미니 배치 2에서 한 에폭이 지나갈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에폭에서는 얘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얘가 돌아가서 두 번째 에폭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현이 된다라는 거죠. 해서 미니 배치 사이즈의 크기를 3으로 했다라는 거는 그런 뜻이고요. 그렇게 해서 맥스 에폭을 1000을 한다라는 거는 1000번 반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총 몇 번 돌아가게 되냐면 데이터 크기가 6인데 미니 배치가 3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 돌고요. 또 2번 돌아요. 이게 1 에포크가 되겠죠. 그래서 에폭이 1000번 돌아가게 하려면 총 2000번을 반복하게 되는 그러한 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코드는 따로 보지 않도록 하고요. 여기가 이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는 trainer.p 하게 되면은 실제로 학습을 실행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trainer.plot 하게 되면은 얘는 손실 함수를 그림으로 그려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트레이너에 있는, 자, 트레이너는 여기 임포트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요 트레이너에 있는 fit이라는 함수와 plot이라는 함수가 중요하게 작동을 해서 얘를 한번 뽑아보면, 지금 뽑아볼 게 뭐뭐 있나요? fit하고 플롯을 한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워드 벡터를 한번 뽑아줄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단어들은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니까 총 7개의 단어 있잖아요. 요 7개의 단어에 대한 벡터를 뽑아줄 겁니다. 얘를 실행을 하면 에폭을 우리가 1000번까지 돌리기로 했잖아요. 1000번까지 돌리면서 2번씩 반복한다고 그랬죠. 데이터의 크기가 6인데 미니 배치가 3이니까. 근데 지금 출력을 할 때 한 번, 두 번 다 뽑지 않고 그냥 첫 번째 것만 뽑게 돼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총 1000번까지 됐고 사실은 2000번이 돌아간 거라고 했죠. 2000번이 돌아갔고 손실함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요 그래프가 안 나오고 뭐 피겨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은 한 번 더 실행을 하시면 그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요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보실 거는 처음에 0번째 에폭에서부터 1000번 에폭을 할 때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로스가 우하향을 하는 모양을 그리고 있다. 지금처럼. 그러면 학습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했는데 로스가 막 춤을 춘다. 올라간다든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면 학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로스가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손실을 계속 줄이는 쪽으로 가중치가 업데이트 되어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우하향하는 추세가 완만해진 걸 보니 여기서 에폭을 더 늘려봐도 별로 로스가 낮아지지 않겠구나 라는 정도의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뽑아낸 벡터가 여기 워드벡스 안에 들어있다라고 아까 여기네요. 자, 모델.워드벡스 안에 들어있게 돼서 얘네들을 you say goodbye and I hello. 해서 얘네들의 7차원 벡터를 뽑아낸 게 이러하고요. 눈으로 봐서는 지금 뭐 숫자가 너무 소수점이 많아서 뭐랑 비슷한지 요거를 뽑아볼 수는 없지만,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자, 워드2백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워드2백을 네트워크에서 구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특히 시보우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근데 그 처리하는 과정 자체를 코드를 살펴봤는데, 그 코드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문장으로 들어온 녀석들이 맥락과 타깃으로 나뉘어지고, 걔네들이 아이디가 부여가 되고, 또 걔네들이 원핫 인코딩으로 변환이 되어서 입력과 타겟으로 들어가는지, 즉 맥락과 타겟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살펴봤고요. 얘네들을 구현한 심플 시보우 모델, 설명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었죠. 포워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비교적 자세하게 됐고요. 그리고 백워드 관련해서는 거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무튼 큰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워드2백의 알고리즘으로서의 심플 시보우에 대해서 이미 구현되어 있는 코드를 최대한 이해하면서 실행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하나의 큰 주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